한때 핀테크의 미래라고 불렸던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대한 물음표에 휩싸여 있죠. 오늘 우리는 마케타를 둘러싼 이 복잡한 자본의 암호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미스테리는 아주 충격적인 숫자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40%입니다. 2024년 11월에 마케타 주가가요, 정말 딱 하루 만에 이렇게 폭락해버렸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이 회사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야 할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엄청난 추락, 이게 그냥 기술 선두주자가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더 깊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마케타가 내놓은 4분기 실적 전망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러자마자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바로 매도로 낮추면서 경고등이 제대로 켜졌죠.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흔들리게 된 걸까요? 근데 이 충격적인 추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잠시 뒤로 돌려봐야 합니다. 마케타가 애초에 왜 핀테크의 혁신가라고 불렸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봐야 하거든요. 그들의 화려했던 성공 신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2010년에 설립된 이후에 마케타의 성장은 정말 무서운 속도였습니다. 스퀘어나 클라나 같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들이랑 손을 잡았고요. 붕괴 직전인 2024년까지만 해도 총 처리량이 무려 31%나 늘어서 2,910억 달러에 달했죠. 그야말로 엄청난 기세였습니다. 이 폭발적인 성장의 심장에는 JIT 펀딩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걸 아주 간단히 말하면 기업이 돈을 쓸 때마다 실시간으로 자금을 딱 맞춰서 공급해주는 기술이에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지출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뭐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던 거죠. 다시 한번 이 숫자를 좀 보세요. 31%. 붕괴 직전까지도 마케타는 이렇게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갑작스러운 추락이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줬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눈부신 성공 뒤편에서는 어떻게 문제의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그 단단해 보였던 투자자들의 신뢰가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균열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규제 환경이었습니다. 규제가 점점 더 빡빡해지면서 새로운 고객 프로그램을 출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0일 이상 늘어났습니다. 프로그램 출시가 늦어진다는 건 곧바로 수익 발생이 늦어진다는 뜻이고, 이건 회사의 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터졌습니다. 최대 고객사인 블록, 바로 그 캐시액과의 계약 갱신이었어요. 보통 파트너십 갱신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정반대였습니다. 마케타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바뀌면서 이게 오히려 한 분기 만에 순매출이랑 총이익을 확 깎아먹는 독이 돼버렸습니다. 밖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회사 내부도 흔들리고 있었죠. 최고 제품 기술 책임자라는 핵심 임원이 회사를 떠났는데 후임자를 뽑지도 않고 그 업무를 다른 임원들한테 나눠줬어요. 설상가상으로 회사가 4분기 실적 전망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면서 주주소송까지 줄줄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케타를 둘러싼 상황은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 즉 강세론과 약세론의 팽팽한 대결 구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관점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케타의 미래를 보는 시각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유럽에서의 엄청난 성장세나 AI 같은 신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고요. 반대로 비관론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와 최대 고객사와의 껄끄러운 관계를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쪽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유럽에서의 성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2024년 1분기 총 처리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90%나 늘었어요. 이건 마케타의 글로벌 확장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회사 스스로도 아주 자신감 있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2026년 2분기까지는 회계 기준상으로 흑자 전환을 달성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만약 이 약속을 지킨다면 투자 심리를 되돌릴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시간입니다. 이 차트는 정말 걱정스러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총 부채는 1년 전보다 91%, 총 채무는 무려 133%나 급증했습니다. 이런 재무적인 부담은 회사의 미래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죠. 주가 차트의 기술적 지표들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종합 의견은 중립,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자 정도인데 세부 지표들을 뜯어보면 대부분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상반된 신호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마케타의 미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핵심 신호들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결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마케타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회사의 운명은 이 네 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죠. 규제의 벽을 넘고 최대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AI 같은 신사업을 성공시키면서 동시에 이 막대한 빚을 줄여나가야 하는 정말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 초에 발표돼 2025년 4분기 실적 보고서. 이때가 되면 강세론이 맞았는지 아니면 약세론이 현실이 될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의 마케타는 진정한 반등의 시작점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일까요? 이 복잡한 자본의 암호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려주겠죠.